노안이에요. 연극할 때부터 항상 친구가 10살 많은 선배였어요. 제가 봤을 때 내 청춘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좀 있었어요. 저한테서 청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지원아, 이 작은 쥐꼬리만한 집이지만 뭐든 열심히 해야 돼. 지원아, 뭐든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뭐든 열심히 해야 돼. 너 진짜 이렇게 돈 없고 평생 이것만 해도 그 누구도 원망 안 하고 너 스스로도 자책 안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산에 많이 다녔거든요. 삼천배 하고 오고 막 너는 몇만 년 있었던 큰 바위지 나는 얼마 안 돼. 근데 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가진 기운 중에 조금만 나를 줘서 내가 잘 되면 범죄도시에서 장이수 역으로 이름을 알린 박지아는 사실 20년 동안이나 무명 배우 시절을 견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범죄도시를 만나기 전까지 한 18년 정도. 혹시 좀 너무 지친다, 때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980년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난 박지아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경희대학교에 진학했으나 1학년 때 우연히 떠난 무전 여행 중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신중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연기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연극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끊임없는 가난과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그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하죠.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사실은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그 힘든 것도 그 지하실에서 그 한 3년 내내 그 한평대 화장실에서 다 퇴근하면 그 호수를 이렇게 철물점에서 이만한 걸 하나 사서 그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샤워 같은 걸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남들은 막 되게 막 고생스럽다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제 스스로 너무 행복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런 말을 저한테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다 잘라버리고 정말 연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돈하고 좀 무관하게 좀 지냈던 것 같고요. 이 일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너 진짜 이렇게 돈 없고 평생 이것만 해도 그 누구도 원망 안 하고 너 스스로도 자책 안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것만 나한테서 앗아가지 않았으면 내가 사실 돈이 없어도 계속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는 돈이나 인기보다 그저 이 연기라는 일이 주는 행복감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후순위인 돈이나 인기가 충족되지 않아도 행복한 감정을 충분히 느꼈던 것이었죠. 돈이 필요하면 돈 버는 일을 하면 돼요. 가난하고 헐벗고 외로워도 좋아, 고독해도 좋아. 근데 난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일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불쌍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기를 얻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연기 잘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연기를 잘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 일을 할 수라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당연히 배우로서 발전하고 성공하고 싶은 간절함 또한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재석 형님이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방송이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거기 자꾸 어긋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한 번만. 제가 그 영향도 저한테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게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더 행복하게 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랬어요. 제가 산에 많이 다녔거든요. 삼천배 하고 오고 막 너는 몇만 년 있었던 큰 바위지 나는 얼마 안 돼. 근데 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가진 기운 중에 조금만 나를 줘서 내가 잘 되면 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 이렇게 산에 올라서 3000배를 할 만큼 그는 간절한 마음이 컸고 연기자로서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이런 쉽지 않은 난관들이 그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저도 한번 복기를 해봤어요. 그때 찍었던 영화들, 작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의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매력이 못 느끼겠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장점이 잘 지치질 않아. 정말 죽을 때까지 하는 편이에요. 난관에 좀 봉착했을 때 그때 사실은 그거를 뚫어내는 힘이 막 감도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그럴듯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안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영화를 통해
주로 코믹한 이미지로 알려진 박지환은 앞서 보았듯이 사실 알고 보면 엄청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다가 사람이 좀 궁금해졌었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무엇을 하면 좀 더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데 좀 다가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연극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로 연극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 지환 씨가 이제 오늘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시적인 느낌? 사실 그가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항상 존경했던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다고 하며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어머니에게 배우고 의지할 정도였다고 하죠.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에게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뭔가 좀 짠했어요. 요게 어머님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요?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의 엄마라서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 같은 거 있을 때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박지환의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 분인지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박지환은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청춘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내 청춘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좀 있었어요. 저한테서 청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내가 지금 뜻없이 지금 뭔가 우울해지는데 우울증은 아닌 것 같고. 그는 이런 고민을 어머니에게 말했고 다음과 같은 어머니의 답변을 들은 뒤로 그는 큰 깨달음을 얻어 나이 드는 것이 더 이상 슬프거나 두려워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거 지환아 고독이야. 그리고 올 때 됐고 배우한테 고독은 정말 좋은 거니까 잘 친구했으면 좋겠어. 엄마 이 청춘이 사라지면 나이 먹고 뭐가 재밌어. 진짜 비루하고 재미없고 너무 낯뜨거운 진실만 마주해서 힘들지. 제가 이러니까 아니야 지환아 살아봐. 얼마나 재밌는데. 이제는 생각하고 그것들이 다가오고 만져지고 빚어지는 내 마음대로 빚어지는 순간들이 와. 너 절대 엄마는 청춘이 더 힘들고 외로웠어. 근데 나이 먹고 비로소 더 행복을 찾은 케이스야 라고. 이제 그는 오히려 나이 드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나이 들어야만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이런 철학은 여러 유명 배우들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20대 때 연기할 수 있는 거, 30대는 30대만이 할 수 있는 거, 또 40대는 40대만이 할 수 있는 그 연기의 길을. 인기라는 건 곧 젊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제 젊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건 알겠는데 늘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거를 넘어서고 하는 지금의 약간의 그 평온함,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젊음을 이렇게 겪어내고 가는 그 후에 그것도 참 좋구나. 그게 인기가 나쁘다, 젊음이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앞으로도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또 다른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 먹는 걸 기다리는 직업이 배우입니다. 젊었을 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먹을 때 60이 돼서 70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역,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즐거움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있어요. 40대쯤 이제 접어든 40대가 넘어서면서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많이 여유로워지고 화도 별로 안 나고.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치 안 되는 거지. 내가 더 열심히 해볼까? 예전에는 단순히 이것은 이제 나의 직업이고 해나가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너무 즐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책들이나 이런 것도 이제 더 빨리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일할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고. 나이가 먹어서 참 좋은 건요, 이걸 내가 표출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게요, 제가 이 나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뭐냐면요, 챙기는 것. 현욱이한테 소고기 사줄 수 있고요, 현욱이 촬영장 놀러가서 커피 사주면서 막 잔소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 너무 재밌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10년만 젊었어도 30대로 돌아가겠냐? 저는 안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에 주름살은 이미 많이 자리했지만 지금의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많은 욕심도 버렸고 많은 욕망도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솔직히 지금이 저는 제일 행복해요. 20년 전 인터뷰에서 꽤 오래된 인터뷰입니다. 당신의 계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항상 여름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루하루 일에 몰두할 때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럼 상당 시간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민식 배우의 지금의 계절은 무엇입니까?
여름은 아닌 것 같고 가을, 예, 단풍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막 열매도 맺고 그냥 예, 먹을 것도 많고 여유 있고 뭔가 생각하고 예, 가을이 좋잖아요. 예, 경험을 했다고 좀 이해의 폭도 넓어진 것 같고 그 어떤 유형의 삶, 어떤 유형의 인간들이 저한테 와도 좀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들여다볼 것 같고 꿈?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그냥 신구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처럼 남은희 선생님 저는 그분들이 정말 큰 가르침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그 후배들한테는 얼마나 큰 자극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작업이 죽어야 끝나는 작업이에요. 이게 사람을 연구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인데 사실 이렇게 박지환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그의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 돌아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매일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죠. 지원아, 이 작은 쥐꼬리만한 집이지만 뭐든 열심히 해야 돼. 지원아, 뭐든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뭐든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편법을 쓰지도 말고 항상 열심히만 하면 진실되면 뭐가 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일단 열심히 할게. 그래서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잘 될 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후에 어머니를 추억하는 방법을 정하자. 내가 막 우울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나 안 좋아할 것 같아. 엄마 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장희수 역으로 전 국민을 웃겼던 박지환. 그는 웃긴 사람이지만 결코 우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철학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으로 와닿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